안녕하세요.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 교수님, 그건 좀 에바예요. 이런 말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중의 위기가 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라는 말 다들 아시죠? 아,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싶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말로 이 에바라는 한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3%.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게 최근 5년간 대학 내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의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매년 23%씩 늘고 있다는 건 이게 더 이상 그냥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명백한 위기 신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캠퍼스의 위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교수님들은 현장에서 대체 뭘 느끼고 계시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학 교수 10명 중에 무려 7명, 그러니까 70%가 교권 침해를 직접 겪어봤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몇몇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수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 현장이 흔들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강의실에 있는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라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식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아니 아예 훌쩍 넘어버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C학점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C학점이라니요?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B로 올려주세요. 제 평가 안 해주시면 민원 넣겠습니다. 성적평가는 교수의 고유하고 전문적인 권한인데 마치 마트에서 물건값 깎듯이 협박으로 점수를 바꾸려는 시도라니 정말 황당하죠. 이 사례는 한술 더 뜹니다. 유럽 여행 중인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시차가 안 맞아서 수강 신청을 못하니까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신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 교수를 교육자가 아니라 무슨 대인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 취업 면접 있으니까 시험 날짜 좀 바꿔주세요. 과제 늦었는데 그냥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결석했는데 출석으로 처리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교수는 교육자가 아니라 학생의 편의를 무조건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 교수님의 이 얘기인데요. 시작은 정말 좋은 뜻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자신의 연구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을 눈여겨보고 같이 해보자고 연구팀 참여를 제안한 거죠. 하지만 돌아온 건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 결과 최 교수님은 즉시 3개월간 모든 강의에서 배제되는 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긴 조사 끝에 교수님의 연구 계획서가 학생의 발표보다 무려 6개월이나 앞서 작성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서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님은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명예와 경력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명백한 허위 신고를 한 학생은요? 학생 보호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불균형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니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고발이 남긴 상처는 정말 깊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 한순간에 훼손된 명예, 동료나 학생들과의 틀어진 관계, 그리고 중단됐던 중요한 연구까지 이 모든 피해는 온전히 교수님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언제까지고 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만은 없겠죠. 마침내 교수님들이 직접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정말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우리나라 주요 대학 교수님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개인이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집단적으로 함께 뭉쳐서 문제 해결에 나선 거죠. 이분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교수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둘째, 조사가 시작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악의적인 익명신고는 막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교수를 위해서 대학이 직접 나서서 법률 지원이나 심리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한 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셈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무너져버린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수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교육의 동반자로 봐야 하고요. 대학은 교육자들을 부당함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을 거래가 아닌 상호 존중의 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해결책은 이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바로 존중이입니다. 건강한 캠퍼스는 바로 이 상호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교수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그 과정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 말입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양방향의 약속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존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